우가르테 결국 터졌다. 이강인 느린데 왜 못 따라잡냐고요? 카메라 잡힌 충격 장면. 프랑스 초토화. 천재 이강인, 22, PSG, 이 아시아 투어에서 PSG 데뷔전을 치른다. 이강인은 지난 5일 PSG에 공식 입단했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좋은 첫 인상을 남겼다. 이강인은 네이마르 등 슈퍼스타 동료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순조롭게 새로운 팀에 적응하고 있다. PSG도 연일 이강인의 모습을 공개하며 그에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강인은 양쪽 윙에서 뛸 수 있는 미드필더다. 볼을 능숙하게 다루고 승리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상당히 많다. 팀 승리를 목표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고 싶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PSG를 알고 있었다. 세계적인 구단 중 하나다. 또 네로라 하는 선수들이 여기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길 원한다. 며 자신을 소개했다. PSG 입단과 함께 이강인은 메시가 했던 중원에서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킬리안 음바페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이강인은 새로운 팀에 잘 적응하고 있다. PSG 역시 이강인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PSG는 한국 팬들을 위한 한국어 트위터 계정 _PSG_KR을 개설했다. 이강인을 비롯해 PSG 선수들의 근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식통이다. PSG 한국 계정은 개설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이강인의 사인 유니폼을 주는 이벤트까지 열었다. 이강인은 PSG 트위터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직접 자신의 유니폼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강인의 데뷔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PSG는 25일 오사카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알 나스르와 대결한다. 이강인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PSG는 28일 세레소 오사카와 맞붙고 8월 1일 인터 밀란과 도쿄에서 대결한다. PSG 위 이벤트는 끝이 아니다. PSG는 오는 8월 3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친선전을 치른다. 이강인 영입이 확정되면서 PSG는 한국 투어까지 기획했다.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홈팬들 앞에서 첫 선을 보여 팬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강인이 메시 자리에 PSG 2023에서 24시즌 예상 라인업.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12일 이하 한국 시간 2023에서 24시즌 PSG 예상 라인업과 2022에서 23시즌 PSG 라인업을 비교해서 조명했다. 자체적으로 매긴 평점 기준으로 높은 순, 포지션별으로 베스트 11을 구성했다. PSG는 올여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이 경질되고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 등이 떠났으며 새롭게 6명이 합류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시즌 라인업을 보면 골문은 지안루이지 돈나룸마가 지켰다. 다닐루 페레이라, 라모스, 마르키뉴스가 3백을 구성했고 좌우 윙백엔 누누 멘데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위치했다. 중원은 마르코 베라티, 비티냐가 구성했고 바로 앞에 메시가 있었다. 투톱은 네이마르, 음바페였다. 포메이션으로 보면 3-4-1에 이었다. 엘리케 감독이 이끌게 될 2023에서 24시즌은 달라지는 게 많다. 일단 4-3-3 포메이션이 유력하다. 지난 시즌에 없던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키는 건 같았다. 돈나룸마는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14일 돈나룸마가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는 떠날 생각이 없다. 현재 PSG는 세르히오 리코가 사고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으며 나바스 미래는 불확실하다. 돈나룸마는 파리에서 행복하다. 나바스 이탈은 돈나룸마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이다. 발밑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돈나룸마는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리카 에르난데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하키미가 4백을 구성할 것으로 봤다. 하키미, 마르키뉴스 빼고 다 달라졌다.
슈크리니아르는 인터밀란을 떠나 자유계약 FA 이적으로 합류했다. 리카는 4,500만 유로, 약 643억 원을 기록하며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PSG로 왔다. 본래 센터백인데 레프트백으로 뛸 수 있다. 중원은 베라티만 그대로였고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가 추가됐다. 이강인은 2,200만 유로, 약 314억 원의 레알 마요르카에서, 우가르테는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의 스포르팅에서 영입됐다. 이강인은 주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자리로 보면 지난 시즌 메시 자리였다. 당연히 메시보다는 부족한 게 많아도 비슷한 점도 많다. 드리블 능력, 키패스 능력, 탈압박 모두 최고 수준이다. 공격진은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마르코 아센시오가 구성했다.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많은 우승을 경험한 공격수로 멀티 자원이기도 하다. 기회를 찾아 PSG로 왔다. 레알에선 로테이션 멤버였다. 공격진 중 음바페 거취가 불안하다. 재계약 문제를 놓고 PSG 구단과 살벌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거취가 확정될 것이다. PSG는 주앙 펠릭스, 두산 블라호비치, 해리 케인, 베르나르도 실바 등도 주시 중이다. 영입 여부에 따라 예상 라인업이 달라질 예정이다. 3. UFC 4연승한 박준용도 부담스러운 이것, 먹고 싶은데 비싸. 아이언터틀 박준용, 32 한국, 이 UFC 미들급에서 4연승에 성공했다. 강자들이 득실득실한 UFC에서 4연승을 달성하면서 랭킹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박준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순댓국에 참이슬 빨간 거를 마시고 싶다 면서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병에 $10,000씩 하기 때문에 못 마실 것 같다. 참았다가 한국에 가서 먹겠다. 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준용은 16일 한국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홈 vs 실바에서 알베르트 두라예프 34 러시아를 상대로 2라운드 4분 45초 리어네이키드 초크 RNC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박준용은 UFC에서 3연속 피니시를 성공했고 UFC 4연승 행진을 달렸다. UFC 총 전적은 7승 2패다. 박준용은 이날 경기에서 침착한 제브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타격전에서 오른손 가드를 바짝 올린 채 왼손 잽을 날렸는데 날리는 족족 두라예프의 얼굴에 적중했다. 1라운드가 끝날 때쯤 두라예프의 얼굴이 붉어졌다. 2라운드 초반엔 그라운드로 끌려갔다. 하지만 박준용은 침착하게 일어나는데 성공했고 그라운드 상황에서 체력을 많이 쓴 두라예프는 급격히 지친 기색을 보였다. 박준용이 이를 놓치지 않고 펀치와 엘보우로 두라예프를 다운시켰고 이후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항복을 받아냈다. 박준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답은 훈련밖에 없는 것 같다. 훈련한 대로 그대로 나왔다. 며 이번에는 타격이랑 테이크다운 방어 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승리 후 춤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래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 술 먹으면 가끔 추는 춤. 이라며 맥주가 있으면 다시 추겠다. 고 말했다. 박준용은 순댓국에 참이슬 빨간 거를 마시고 싶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병에 $10,000씩 하기 때문에 소주를 못 마실 것 같다. 며 참았다가 한국에 가서 마시겠다. 고 밝혔다. 4. 유럽 곰이룬 양현준. 강원 팬 앞 눈물과 큰절. 과분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축구 강원FC 신성, 양현준이 유럽행이라는 꿈을 이루었다. 강원은 양현준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셀틱 FC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강원은 15일 FC 서울과의 하나원큐 K리그 1-2023의 2-3라운드 홈 경기 전 김병지 대표이사가 구단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 출연해 양현준의 셀틱 이적을 공식화했다. 양현준은 조만간 출국해 메디컬 테스트를 비롯해 이적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그는 기성용, 차두리, 그리고 오형규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셀틱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되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올 시즌 강원이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에이스 양현준의 이적설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선수의 의지가 워낙 컸고 셀틱 구단도 양현준을 강하게 원했다. 이달 초만 해도 양현준과 강원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양현준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효가 부족하다면 연봉을 더해서라도 유럽에 나가고 싶다 라며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강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현준의 이적을 허용했고 15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과의 홈 경기에 나서진 않았지만 양현준은 경기장을 찾아 팀을 응원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몸을 들썩이며 기쁨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원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밟진 않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염원했다. 경기는 1에서 1 무승부로 끝났고 그는 경기 후 그동안 큰 성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양현준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포터스석 앞에서는 큰절까지 올렸다. 프로 데뷔 후 2년 반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성장을 지켜봐준 팬들에 대한 예의였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취재진과도 만나 현재 감정을 밝혔다. 양현준은 기분이 묘하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설레고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즌을 마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감독님, 팀원들, 구단 관계자께 죄송하다. 팬들께도 죄송하고 힘드실 텐데 라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 이어 강원이라는 팀에 대해 이번 시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팬들이 환하게 웃는 것을 못 보고 가서 아쉽다.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절대 못 잊을 것 같다. 과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제가 성장하고 동기부여가 된 클럽이다 라고 담담히 말했다. 강원에서 2년 반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기도 했다. 그는 프로에 입단했을 때와 데뷔전을 치렀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 수원FC전에서 2골 넣은 게 생각난다. 꿈에 그리던 팀에 입단했고 팬들께 알릴 수 있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형들이 이끌어주셨다.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라고 돌아봤다. 아직 출국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겨울 셀틱으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는 오형규와 통화한 내용도 들려주었다. 그는 이틀 전에 통화했다.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여서 궁금한 것들 물어봤다. 일단 형규 형이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된다. 강하게 나가야 애들도 인정한다라고 해줬다 라고 전했다. 주변 반응에 대해선 형들이 잘 됐다고 해주시는데 아쉬워하셨다. 좀 더 같이 했으면 하는 분도 계시고 개인을 생각하면 잘된 일이라고도 해주셨다. 조언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셨다 라고 말했다. 또 감독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다. 이적설이 났을 때부터 좋은 말씀 해주시고 확정됐을 때는 정말 잘 됐다고 해주셨다.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 라며 윤정환 감독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오도 전했다. 그는 적극성과 저돌적인 돌파를 장점으로 가져가야 한다. 적극적인 수비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장점을 극대화해서 가야 한다. 라고 한 뒤 빨리 가서 적응을 하고 싶다. 자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K리그로 복귀하면 강원으로 돌아올 것이냐는 질문에 무조건 그렇다. 라고 답하며 인터뷰를 마쳤다.